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영문과 다니고 있는 김중래라고 합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에 대해서 고민을 예전부터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맞췄었던 것 같고,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하나의 부분, 신중한 거. 신중해서 결정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그 액션을 취해야 될 때 그거를 제때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서, 이 성격이 제 가장 큰 특징,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틀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동분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 이후로는 제가 정도를 걷는다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고, 사람들한테 정도 걷지 말라라고 전도를 하고 다녔었던 사람이거든요. 제 지론 중에 하나가, 모든 부는 회색지대에서 나온다, 모든 것들은 정해지지 않은 데서 나온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거를 열심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좀 성공을 이룰 수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사람들이 걷고자 하는 길들하고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살 이후부터는 진짜 남들 하라는 거 다 안 하고, 남들이 안 해본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 반동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람 많이 가린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이 가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무관심으로 대응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잘해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내가 할게,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액션에 들어갈 때까지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땐 결과값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남들이 봤었을 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사실 뇌구조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리가 매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지금 상태에서 봤었을 때는 제가 제일 앞에 크게 그려놓은 건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투자 시장에 좀 오래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일상에서까지 이제 다 침범이 돼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서 아마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일 크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그맣게 이제 옆에 불안이라는 것도 이제 적어놨었는데, 마음 편하게 자본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약간 불안한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아마 제가 리스크 관리 내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그맣게 넣어놨었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에 와서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좀 비전을 받게 돼가지고,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제 재무회계 담당 쪽으로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배우는데 경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기 때문에 또 크게 한 단락 했었었고, 밑에 친구는 생각보다 작게 그리긴 했는데, 제 성격 자체가 제 사람, 내 사람 아닌 사람이 되게 심한 사람이라, 제가 친구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약간 잘 되거나 성공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친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제 능력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워왔었거든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들만큼은 진짜 잘해주고, 그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10년 뒤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만나자 라는 일념하에 이제 친구들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사고 있습니다. 가정은 그 제일 뒤쪽에 뒀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봐요. 그래서 가족은 사실 개개인의 이제 가족 구성원들, 이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동생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그 가정이 화목한 과정을 약간 유지를 하는 그것에 대한 구성 요소의 가치를 되게 높게 보거든요. 저는 그 가정을 잘 이루고 누군가가 내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한 인정이나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존중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욕심 혹은 약간 제 지향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의 큰 부분으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8년 1월에 코인 시장이 박살났었던 그 기억이겠죠. 한국에서 이제 대대적인 규제가 들어간다라는 이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아마 64%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거의 사장되는 수준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사람들이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피부로 와닿았었던 시기였었고, 생겼었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 본능을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걸 그때 경험으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그때 배웠었던 진짜 피부에 각인된 그 인생 경험들이 너무 값져서 아마 인생에서 제일 컸었던 경험이라고 하면은 그때 그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요. 고3 때도 그렇고 한창 트레이딩 열심히 할 때도 그렇고 맨날 써붙이고 했었던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work hard, play hard 이거예요. 별거 아닌 얘기처럼 들리지만 일을 할 때는 일에 몰입해서 하고 놀 때는 노는데 몰입해서 놀자. 둘 다 잘해야 후회 없는 인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지금은 work hard에 너무 오래 매몰돼 있어서 play hard가 뭔지 좀 까먹은 상태여서 좀 재밌게 좀 놀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한 5명 뽑으면은 그 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그 정도 레벨에 있으신 분인데,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 이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이분의 말이나 이제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니즈는 그 작은 것들을 돌아봄에서부터 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약간 시간들을 준 거죠. 예를 들어 콜라가 여기에 놓여 있고 어디에 또 가는데 이제 콜라가 있으면은 이 콜라가 여기에서도 팔리고 저기에서도 팔리고 사람들이 다 콜라를 마시면 이 콜라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약간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사고의 회로에 대한 생각들을 가장 많이 심어줬었던 이제 사람이라 저는 이분이 제일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 이퀄 행복은 아니다. 돈에는 힘이 있죠. 그 힘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한 정의는 저 스스로 내린 정의가 있거든요.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율이 얼마나 적은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내가 이상이 높은 사람이면 이상을 낮춰야 되고, 이상을 낮추고 싶지 않은 사람은 현실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상의 수준이 높아서 현실의 수준을 계속 채워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과정 중에서 이제 번아웃도 오고 진짜 힘들다라는 느낌들도 오고, 가장 힘든 점 크게 얘기를 하자면은 현실에서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지금은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거의 무포지션으로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그 불확실성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현생에서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거기에서 생겨나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걸 굉장히 즐겨왔었지만 이제는 좀 약간 좀 심하지 않나. 그래서 좀 너무 좀 질린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확실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불확실성의 개수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려왔었던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하면서 여전히 지금은 이게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될 수 없는 걸 아는데 프로그래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가 만든 것들이 딱딱딱 맞춰져서 그 구동됐었을 때 쾌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막 자기가 만든 게 됐다라는 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저는 시어널 잠깐 봐봤었는데 저는 이거 못할 것 같고, 상당히 내가 이게 관심이 있었으면은 진짜 재밌을 만한 직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는 거, 그 진짜 노력 많이 하는데,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제가 담아왔었던 것들이 의심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삶의 목적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최근에 이번에 중국에 돌아와서 느낀 게 있어요.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던 교수님이 있는데 3년 만에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중국에 오고.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했었던 날 이틀 전에 논문에 이제 설명하는 시기에 조가 짜였는데 그 조에 그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연락을 하면 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겠다. 그래서 이거 타이밍이 좀 그렇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 진짜 이분이 생각나서 연락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 같으면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그래도 어쨌든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막 많이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아름답게 보기는 너무 시니컬한 대답이었던 것 같고, 단순하게 살기, 그게 제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여행일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세계 여행 다니면서 도시는 피하고 이제 인터넷이 되는 시골 위주로 이제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한 보름살이, 한 달살이 이렇게 하면서 좀 도시들, 지역들, 신선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을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지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해보고 싶은 말년의 모습입니다.